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던 거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이게 수사 관할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계속 이걸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뭐 법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욕심내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수처는 그냥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은 이런 중차대한 수사에서 수사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키는 수사권 있는 염려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은 없애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계속 들어오는 속보를 들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준석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거 뭐 무효라고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부분이 바로 현안에 대한 부분일 거니까요. 네,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법원의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사안도 다르고 이건 형사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판결하는 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요. 원래 절차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둘이 상의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도 이것에 대한 냉각기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바로 검찰이 걸리게 될 프레임은 뭐냐면요. 니네 짜고 이랬지. 검찰이 일부러 이런 절차적 미비점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석방을 추진한 거 아니냐. 저는 검찰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공격하는 쪽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즉시 항고의 절차는 가야 되는 것이 아마 검찰의 지금 숙명일 것이고요. 그럼 한 7일 정도 이제 지연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과 날짜가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 탄핵 판결이 나온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17일, 18일까지 이제 헌재가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7일 아니면 14일이다. 7일은 갔습니다. 갔죠. 그럼 14일이 남아 있는데 오늘부터 7일이면 또 그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그날 판결 내리는 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의 뭐 날짜는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 날짜보다도 이게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잖아요. 거기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저는 8대0 인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실제로 앞으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여가지고 계엄을 하신 분인데 지금 그리고 군인들도 지금 별들이 무수히 지금 수사받고 있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직무 중에 가장 중차대한 것이 외적의 침입에 대해 가지고 국가를 방어해야 되는 것인데 군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운용하신 분이 어떻게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8대0 나올 거라 봅니다. 자, 만약에 이 8대0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뭐 제가 뭐 여기 헌재에 뭐 제가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제 당연히 상식적인 판단이 예측이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봅니다. 검찰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냥 석방해라 이렇게 지휘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은 그러면은 너네 짰지. 이 프레임에 계속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첫 메시지로 오동훈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이 사실 이분들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제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할 때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판단을 내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요 검찰 지휘관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의를 모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들이 뭐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각자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것을 아마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예측 불가죠. 그런데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절차적 미비점을 주장했을 때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앙지법도 오늘 입장문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원래 이런 적부심을 하면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항상 일로 계산한다는 것이 네. 통념이었고 네. 검찰도 이걸 뭐 1년에 수백 번 하는 조직, 수천 번 하는 조직인데 네. 그게 만약 시간 단위라고 해가지고 했다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에 그렇게 잘못 판단받은 전례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중앙지법의 판단은 글쎄요, 법원 내에서도 약간은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우선 법원의 판단은 항상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는 입장 낸 겁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가 벗어진 건 아니지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절차 자체 아니면 구속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가 그냥 각하처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사실상 공수처도 여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고 인지 수사로도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를 공수처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기소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수사를 하거나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